오늘 저녁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국보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30여 분 이상 불에 탔는데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느라 하얀 연기가 치솟고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화재 진화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초기 진화 작업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 50분쯤, 1시간 전쯤인 8시 50분쯤에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국보 1호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중부 소방서 등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관 80여 명이 출동해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절차 등을 동원해 물을 뿌리며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고 30여 분 이상 이 때문에 하얀 연기가 숭례문 일대로 치솟았습니다. 또 숭례문에 인접해 있는 시내 방향 차로가 통제되는 등 숭례문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불은 숭례문 현판 바로 왼쪽 아래의 2층 누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목조 건물 면적 350제곱미터 가운데 2층 부분인 17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소방당국은 당초 누각 안까지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방화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특히 한밤에도 관광객들을 위해 조명을 켜놓는 등 전기 시설이 있을 수 있어 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화를 마치고 2층에 접근한 결과 불이 난 2층 누각에는 전선 등 전기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가능성과 관련해 YTN 보도가 나간 이후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8시 45분쯤에는 버스를 타고 숭례문 옆을 지나던 한 시민은 숭례문 서쪽인 대한상공회의소 쪽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루미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숭례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제보입니다. 숭례문은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에 짓기 시작해 3년 만에 완성한 것으로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지난 1990년대에 수리가 있었는데요. 화재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강태욱 기자. 네. 네, 조금 전에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처음에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2층 누각 쪽에는 사람들이 통제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방화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그 제보 내용이 있다고요. 제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인 2층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일단 일반인들이 숭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통제되어 있는 만큼 방화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근해 보니까 전기시설 등도 누전 가능성으로 보이는 전기시설 등도 없었습니다. 또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YTN 제보에 들어온 것을 소개하면 8시 45분쯤 버스를 타고 숭례문 옆을 지나간 한 시민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숭례문 서쪽인 상공회의소 쪽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알루미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해 숭례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장에서 제보를 했는데요. 8시 20분쯤에 숭례문 누각 안에서 노숙자 행색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 배회하는 것을 봤다고 제보했습니다. 두 개 모두 그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초기 진화 작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YTN 옥상 카메라로 잡은 화면을 보면 아직까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화재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모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이 누각 부분이 전체 목조 건물 면적이 350제곱미터에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2층 부분이 한 반 정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175제곱미터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 난 곳의 어떤 피해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불이 난 직후에 남대문, 숭례문 일대의 교통이 일부 통제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울역에서 시내 방향, 즉 경복궁과 을지로 방향으로 가는 쪽이 숭례문에 붙어 있는 차로인데요. 이쪽 부분은 화재 진압을 하려는 소방차들로 인해 통제가 됐고요.
다만 이제 반대 방향, 시내에서 서울역 용산 쪽으로 가는 방향은 통행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차선이 옆쪽 차선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또 저 소방차들이 계속 밀려오고 해서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화문 쪽과 그다음에 을지로, 롯데백화점이 있는 을지로 쪽 방향은 의 교통이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도 불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강 기자. 네. 화재 초기에는 그 사다리차가 한 대만 보였는데 지금 화면에는 두 대, 한 대가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동한 소방 대원들의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소방차 한 30여 대와 소방관 100여 명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아직 화재가 초기 진화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목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불길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을 다소 뿌리면서 마지막 진화 작업, 즉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네. 예,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 중에 문화재가 숭례문이 좀 파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숭례문은 조선 태조 4년인 1495년에 짓기 시작해 3년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시대 건축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한 차례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처음 화재가 난 것으로 아무래도 정확한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문화재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